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호돌로입니다. 비트코인 성장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세력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예찬론자들, 채권 딜러들, 월가 주식 트레이더, JP모건 체이스 회장 제이미 다이먼입니까? 버커시애스웨이 워렌 버핏입니까? 게리 건슬러, 제롬 파월?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트코인 성장에 아주 유용한 사람들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분명한 노선이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토론을 하든지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 곧바로 승부가 나버립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한 페이지의 흑역사를 기록하고 사라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인파이트도 있고 아웃복스도 있는데 지저분하게 클린치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비트코인의 성장에 그리고 비트코인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몇 번 이 문제와 관련된 영상을 제작했지만 선뜻 올리기가 망설여졌던 이유는 이것이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많고 크립토 산업 전반에 걸쳐 이미 시스템이 정착된 단계이기 때문에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고 모난 돌이 정 맞는 꼴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올리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좋은 게 좋다고 모두 한솥밥 먹는데 구태여 덜쳐내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나 이렇게 접근하면 좋겠지만 맞는 건 맞는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비트코인이 최초로 타임지에 보도가 된 날이 2011년 4월 16일입니다. 불과 이틀 뒤 4월 18일에 세계 최초의 알트코인인 네임코인이 등장합니다. 아주 약삭 빠른 놈들이죠. 이놈들 이야기만 해도 영상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2017년 3월에 비트코인 언리미티드라는 단체에서 비트코인의 하드포크를 진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즉 비트코인이 두 개로 쪼개진다는 것인데요. 블록 크기가 작다고 블록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비트코인 하드포크 하겠다는 위험만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3분의 1로 추락해버립니다. 그 후 2017년 8월 1일 결국 비트코인 캐시라는 버전으로 하드포크가 되고 두 버전은 각자 제 갈 길로 가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비트코인 캐시는 다른 길로 가게 된다고 정의를 해야겠지요. 개발자들은 나름 할 말이 많을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제 영상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냥 쉽게 MIT 공대생들의 리스크라고 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공대생들의 열정이 비트코인이라는 커뮤니티를 어떻게 하락시키는지 설명하는 것은 저의 짧은 영상으로 역부족입니다. 그렇지만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해 보겠다며 제 갈 길로 갔지만 비트코인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캐시는 하드포크라는 근사한 용어를 가지고 비트코인 2단의 첫 발자국을 내딛게 됩니다. 2015년 7월 30일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하겠다고 야심차게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더리움이라는 프로젝트였는데 당연히 사이비 프로젝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의 역사를 설명할 때 부득불 종교의 변천사 특히 기독교의 역사를 가져오지 않고 비트코인의 역사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시작이 사이비라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정통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종교입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더리움은 사이비였습니다. 모든 사이비들이 그렇듯이 자신들은 정통이 가지지 못하고
결핍된 것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전파하면서 슬며시 정통의 약점을 공격해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자신들이 정통을 넘어서면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신들이 정통을 넘어서지 못하면 정통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입지를 다져나가게 되는 거고, 또 틈새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불려나가는데 어느 정도 세력이 부풀려지면 사입이라는 딱지를 떼게 됩니다. 정통은 아니지만 정통에 버금가는 위치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을 넘어서지 못했지만 비트코인에 대하여 이단의 역사를 여는 못된 선례를 남겼습니다. 인간의 야심과 욕망은 얼마나 악하고 빠른지는 비트코인이 타임지에 보도된 지 이틀 만에 네임코인이 등장하는 것으로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인간의 야심이 이더리움 커뮤니티 안에 나타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고, 야심의 산물인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의 이단인 사이비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맙니다. 결국 사이비였던 이더리움은 자신이 꿈꿨던 야심 덩어리인 또 다른 이더리움에게 자리를 뺏기고 이더리움 클래식이란 구차한 이름으로 밀려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한 캐시는 비트코인을 넘어서지 못하는데 이더리움을 하드포크한 이더리움은 쿠데타에 성공을 합니다. 이더리움을 클래식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배신은 배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이더리움인들 보완할 점이 없겠습니까? 이더리움을 보완하겠다는 밈코인의 등장은 불보듯 뻔한 것이고, 그 밈코인을 추종하는 커뮤니티가 확장되면 그 밈코인은 그럴듯한 이름을 가진 알트코인으로 둔갑을 하게 되고, 그 알트코인의 약점을 파고드는 사이비 밈코인이 등장하는 배신의 악순환이 바로 비트코인을 빙자한 암호화폐 시장의 추잡한 역사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더러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바로 이단의 역사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이후 교회가 타락을 시작한 것은 서기 100년이 채 되기 전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타락으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자마자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정통은 아닙니다.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와서 비트코인의 성장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세력들은 누구입니까? 크립토 시장에도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이단과 사이비가 있습니다. 이단의 정의를 내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이단이라는 것은 하나에서 갈라져 나온다는 뜻인 디바이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는 이단이라는 것을 한자어를 사용했는데 다를 이자와 끝단자를 사용해서 끝이 다른 것을 이단으로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단이라는 것은 원래의 것에서 갈라져 나가는 모든 것들이 이단입니다. 그러면 사이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교적으로 보자면 교리적으로 정통과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사이비라고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크립토 시장에서 사이비라는 것은 비트코인과 무관하게 노골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암호화폐 중에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덜먹이며 사람들을 속이는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ICO라는 목표를 성공의 보정이라도 되는 듯이 매년 수만 개의 프로젝트들이 생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탄스러운 것은 이런 쓸모없는 프로젝트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사이비 크립토들이 비트코인의 성장과 발전을 지연시키는 핵심 세력들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성장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세력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이들은 비트코인 이단들입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더리움이 사이비라고? 비탈릭 부테린이 사이비 교주라고?
압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압니다. 2014년 세계 기술 네트워크 IT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를 따돌리고 대상을 받은 사람이 바로 비탈릭 부텔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이비가 될 수 있느냐고요? 왜 아니겠습니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공을 세운 인물인지 아느냐고 반문하시겠지요. 무슨 공을 세웠습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용어를 탄생시킨 공로 말인가요? 왜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창세전의 100%입니다. 지금도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100%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수많은 천재들의 공로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까지 추락하기도 합니다. 만약 비탈릭 부텔린은 비롯한 수많은 천재들이 야심을 버리고 자신의 야망을 내려놓고 비트코인의 위대함만 자랑했다면 지금 비트코인의 위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정도에서 더 이상 논쟁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더리움을 비롯한 수많은 알트코인의 커뮤니티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비트코인의 성장과 발전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대망의 1위를 발표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2단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달을 이자, 끝단자, 끝이 다른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입니다. 사람들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인 줄 알고 따라왔는데 끝에 가서 비트코인 아닌 걸 알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2024년 싱가포르 토큰 2049를 바라보는 비트코인 호들레의 생각은 만약 사토시 나카모토가 살아있었다면 2024년 싱가포르 토큰 2049를 어떻게 봤을까라는 점에 꽂혀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락의 역사를 보면 모든 것이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더 높은 진리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타락의 원인인 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비트코인은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건드리지 말고 그냥 인정해버리면 됩니다. 왜 자기가 그걸 바꾸려고 합니까? 자기가 바꾸면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바꿀 수 있다는 걸 모르시나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댓글 걱정됩니다. 어떤 공격이 들어올지 가늠할 수가 없네요. 산들바람이 산들 분다. 달 밝은 가을밤에 산들 바람 분다. 너도 가면 이 마음을 어이해. 빰.